네,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좀 꾸준하게 지수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전망들을 주셨는데 오늘장 그 부분이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오늘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대다수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이제 2600선, 2570선 제시를 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20선, 2500선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평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아직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이틀, 3일 정도, 나스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던데 하나둘씩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죠. 선물 기준으로는 16,300선을 하방 지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6,334포인트까지 내리고 나서 올랐고요.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중추적인 건 금리나 이런 소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애플이 과대 낙폭으로 갔는데 일정 부분 갭맥고기를 좀 했다는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엔비디아가 500불을 돌파했다는 것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같이 제시를 드린 것이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기준치를 103불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전히 지금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03불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 하방 낙폭을 보시는 게 좋고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포지션 설정은 둘째치고 아직은 조금 더 과대 낙폭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은 중심축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325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320원을 지금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이 남았습니다. 단지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데일리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나서 바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있느냐.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매 관점을 갈 때 수익 매매 접근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지수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2542선 0.74%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보더라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될 수 있는 상황 조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00선에서 2520선까지는 보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까 달러도 있고 실시간 환율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특히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 변했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찰나에 지수와 연동 관계로 커플링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과대 낙폭이 진행되면서 올라오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2차 전지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상승으로 끌어당기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LG 엔솔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2차 전지에 일단 악재적인 요소입니다만은 재료 소멸이 되는 과정까지는 반도체 하락, 2차 전지 하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 2500선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포인트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밀린다고 좀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지수가 좀 하방 경직성이 없다는 점,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시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2520선까지 열어두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반도체도 밀리고 2차 전지도 동반해서 함께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 섹터들은 그럼 전문가님은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오늘장 특징 섹터는 피부 미용 잡아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마지막은 초가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피부 미용과 2차 전지 그리고 초가반은 또 어떤 섹터를 이야기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씩 좀 궁금증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부 미용 섹터 이쪽에서는 뭐 여전히 어떤 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번씩 꼭 주목을 받아가지고요. 피부 미용 섹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소외주 안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또 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뭐 이제 뷰티를 지칭할 때 화장품도 있고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AI 의료기기가 대세였는데 이런 의료기기를 좀 접근할 때 피부 미용 의료를 봤을 때 가장 실적이 뒷받침된다. 일단 뷰티에 대한 욕구가 뭐 끊임없을 것 같고 저희가 뭐 K-팝 여러 컨텐츠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글로벌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도 장악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수익 매매 접근을 해갈 때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할 것 없이 선별화를 해서 끌고 가 있는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매매 조건 포인트는 털어가면서 재조건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도주 쪽에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제약 바이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잡아서 수익 관점인데 그중에서 이제 어디가 우호적일 것이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뭐 반도체가 우호적일 것이냐 눌림목 이외에 제약 바이오가 우호적일 것이냐 이건 차지하고 소외주 쪽으로 좀 돌아가 본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키포인트가 남아있는 게 뭐 이런 매크로 변수를 제외하고 나면 일단 구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춘절이에요. 여기를 딱 중심축으로 놓고 보면 하락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매매 섹터는 순환매 쪽에서 어차피 피부 미용 의료라고 봅니다. 순환매는 어차피 다 돌았고 길게 보면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눌림목인데 반도체는 눌림목, 2차 전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집 관점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선행적으로 조정받았던 섹터가 어디이냐? 여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의사결정을 이제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민준 전문가와 나는 좀 동의를 한다 이러면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시는 건데 자, 종목 차트를 하나 보시죠. 오늘 지금 이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네. 오늘 시세 분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7%대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일봉 모습도 괜찮고 주봉 모습도 괜찮습니다. 시세가 이제 2만 원부터 분출이 됐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죠. 종목 안에서도 이제 화장품도 선별화가 돼가고 있다는 건데 화장품 종목들은 어찌 됐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향 산업이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도드라질 수 있는 쪽이가 어디냐? 의료기기다. 근데 세스가 끝나간다. 그러면 AI 의료기기 쪽보다는 실적에 뒷받침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뛰어나냐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지금 1,600원의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의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매출액이 1,480억에 영업이익 420억을 찍었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8%였습니다.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1,875억에 596억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32%입니다. 당연히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거는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요. 부채 비율이 뭐 30% 미만입니다. 올해 측정된 게 유보율도 이제 뭐 1,00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튼튼하고 가장 그 성장주의 한 축으로 이제 규모의 크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선정을 할 때 매출액이 계속 성장해 가느냐, 매출액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죠. 그러면 선정은 잘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밸류, 뭐 PR을 펄을 입히든 PBR을 입히든 PGR을 입히든 뭐 등등 기본적 분석을 또 입혀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 하이로닉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로닉도 보시게 되면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인데요. 결국은 여기도 상당히 부채 비율과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좀 보시게 되면 하이로닉도 매출액 620억에 영업이익이 200억, 부채 비율은 14%, 여기는 유보율이 5,0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증자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원택
원택은 좀 차트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재무, 부채 말할 것 없고요. 원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공방을 지금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9,000원대 이제 공방을 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외에도 이제 클래시스, 이루다 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선별화 과정이 되겠지만 저는 시간이 더 흐를수록 소유주 부각 중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부각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섹터의 구도를 볼 때 1월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2월까지 계속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실적과 모멘텀의 양자 구도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 공급 장세가 흘러가면서 이 종목은 다른 섹터 안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주 중에 그래도 우리가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있고 접근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실적이 있는 쪽. 그리고 아까 중심축을 구정 춘전에 놓는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접근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겠냐는 차원 쪽에서 오늘 시세 무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뷰티 쪽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제시를 주셨는데요. 확실히 실적에 대해서 좀 접근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장이 흔들리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그만큼 주가가 또 가주기 때문에 이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전문가님이 화장품 섹터를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화장품 브랜드 쪽은 좀 좋지 않지만 OEM이나 ODM 쪽은 또 실적이 괜찮아서 이쪽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뭐 저도 화장품 안에서 이제 선별하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인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뷰가 중요하니까 접근하는 걸 보면 저는 사실은 화장품 쪽으로는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외에는 하지 않고 펀더멘털이 앞으로 튼튼해질 거라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특히 지금 한국콜마 차트 모습인데 탄탄합니다. 45,000원대에서 반등도 나왔고 그런데 수급과 매기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보다 좀 약할 것 같고 화장품이 예전부터 이렇게 들썩들썩 되는 측면은 아니고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색조 화장들은 시세 분출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개념으로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 게 한국 화장품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타진을 해볼 수는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타진하게 되면 손절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정지된 상태에서 시황적인 매크로 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들이 자꾸 선물해서 장난질을 합니다. 매수 매도. 그럼 지수가 급등락 과정이 큰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그러면 레인지 범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을 중심축으로 놓고 뭐 2, 3주면 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들은 수익 매매로 갈 때도 조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좀 낫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로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급하면 안 된다. 깊은 골짜기가 나오면 완만한 비중 확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그러면 천천히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걸지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늘 좀 답답해서 이 준비를 했고요. 오전에 제가 이제 점상 나가면서 좀 채팅을 봤는데 오늘 LG엔솔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미리 잡으신 분들은 그거는 제가 사실은 뭐 잘 알 수는 없는 쪽이고 매번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셀이나 소재를 공략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공략해 가는 쪽인데 포인트를 잘못 두시는 것 같아요. LG엔솔이 이제 실적이 나와서 당연히 예상됐던 실망감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흐름을 보는 건데 예상되었던 뭐 호재든 악재든 재료는 나오면 소멸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실적 발표되면 1차 소멸 과정은 나올 겁니다. 단지 지수가 이제 하락해요. 그리고
이 종목들 악재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은 차지하고 늘 말하지만 그러면 단기로는 어려워요.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모습인데 제가 이 시간에 SDI를 이제 추천드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 경직성을 볼 때 다 이 언저리를 보실 거예요. 40만 원. 제가 여기 위에 그냥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뭐 요 정도를 보시고 있을 텐데 굳이 이제 캔들의 모양이나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은 골짜기 이거를 꼭 그 기재를 좀 해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V자로 웅덩이가 한번 푹 파일 때 시장에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이때 비중 확대를 해가는 거고요. 지금도 매매 관점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좋은 섹터를 왜 매매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늘 매집 관점으로 가시고 지금도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이제 실적이 뭐 소재가 됐든 뭐 수직 계열화가 됐든 그 어디가 됐든 anyway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들은 슈팅이 나와요. 지금도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2차전지 장비나 기타 소재 쪽에 관심을 두시고요. 2차전지 이제 저는 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DI를 좀 볼 텐데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레인지 범위가 44만 8천 원, 45만 원 요때였었어요. 그러면 뭐 제어의 비중이 얼마인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접근을 해가실 때 3359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3359가 뭐냐? 기간은 뭐 차지하고 첫 진입을 3% 정도 하시고요. 뭐 이번 달에 사든 다음 달에 사든 그건 각자의 철학에 맞춰서 하시고 다음 달도 비중이 3%.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잡을 때 5%. 그러면 11%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수가 아까 웅덩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붕 파이면 9% 정도를 더 추가하십시오. 그러면 이 합친 비중이 20%죠. 제가 스페셜한 시간에 직접 SDR을 이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하고 하고. 아마 이런 전문가가 처음일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자신 있게 보고 있어요. 대신 매매를 잘 못하시면 장기 투자도 접근 포인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진입을 얼마 하셨던 분들이든 간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3% 정도 접고 나면 뭐 이번 달에 잡든 다음 달에 잡든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까지 20%까지 비중 확대를 완만히 해가셔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3359 이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진입 3%, 다음 달에 이제 3%, 5%, 9%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천천히 확대해가는 전략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까지 함께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초가바라고 또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거는 뭐 테마 종목들일까요? 한 줄평 어떻게 주시나요? 네, 테마 종목입니다. 한 줄평이 테마는 모멘텀의 초입부가 아니면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전히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주실 것 같은데 초가바 어떤 테마들인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보수적인 관점을 보유한 전문가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된다. 단지 이제 종목이라는 것이 실적이 좋고 뭐 밸류에이션이 싸고 하면 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의 본질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인맥 테마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사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많으면 올라가는 쪽인데 그래도 우리가 접근 포인트를 잡을 때 테마를 간간히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된다. 그것이 차트 리스가 됐든 장기 투자가 됐든 다 잘하면 더 좋을 것이고요. 단지 초가바가 뭐냐면 초전도체 가상화폐 반야듐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초가바라고 지어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책 테마주 다양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출산, 원전, 신재생, 뭐 여행까지 두루두루 다뤄드리는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예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뉴스플로우를 의심해야 되는 초전도체고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14%인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과상화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 모습인데 다른 종목들 대비 조금 덜 빠지고는 있는데 오늘 가상화폐 가짜뉴스 해킹 소동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 가상화폐가 ETF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승인된다면 단기 슈팅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테마가 흘러가는 게 반야둠이 흘러갑니다. 이 유니온 모습인데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조사를 해보니까 유니온 머트리얼스, 롯데케미칼, OCI 뭐 홀딩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시세 분출은 솔직히 오전에 좀 됐습니다. 14% 됐는데 음봉 윗골이 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수 앞에 장사 없다. 두 번째는 이 테마의 실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순방으로 먼저 들어와가지고 먼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이 슈팅 나왔을 때 치고 빠지니까 그 음봉 윗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실체가 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반야둠 이온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득세하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접근 포인트를 잡을 때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거래량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능한 쪽이에요. 분명히 뭐 외국 책이나 일본 책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내는 뭐 차지하더라도 그러면 분명한 것은 테마로 접근 포인트는 잡았으나 손절도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지양하는 게 좋고요. 테마는 그래서 쏴주면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쏴주면 차익 실현하고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도 오늘 보시게 되면 분봉으로 지금 최근에 붙은 이게 테마가 반야둠이지 않습니까? 6,580원부터 치고 빠지는 간격이 나와요. 여기서 뭐 이제 5,800원에 진입 타점 잡아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잡아서도 안 되는 거고 테마를 접근해도 실체가 있는 쪽을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실체가 있는 게 뭐냐? 그나마 뭐 최근에는 출산 정책 테마, 앞으로 춘절 보면 구정 보면 여행 테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테마 종목들 최근에 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할 때 계속 튀어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빠르게 기술적 매매를 하거나 자신이 없으시다면 좀 실체가 있는 쪽으로만 그래도 뭐 접근을 해보자 그런 쪽이 유효하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특징 종목들 들어봤는데 관심 종목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하이노닉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 또 미용 의료기기 쪽 말씀을 주셨는데 하이로닉 어떤 포인트들 보면 될까요? 네,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밸류, 실적, 재무, 3박자 8방 미인이고요. 이제 내 기업 내용은 뭐 초음파, 레이저 제품, 고주파, 뭐 플라즈 이런 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피부미용 의료기기들이 앞으로 또 살아남으려면 내수는 뭐 당연하고 해외 매출이 올라가는 쪽이어야 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 종목은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어요. 9,000원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란 수출 계약이 좀 있더라고요. 해외 매출 이제 본격화 증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자체는 매매 기법으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이제 상승 깃발형이라고 합니다. 꼭 눌림목 매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책들 보게 되면 추세가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것도 있으나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세가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종목은 떨어졌을 때도 좀 모아가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했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매매 관점이니까 목표가는 짧습니다. 12,4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9,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하이로닉인데요.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으로 보고 계시고요. 해외 외출까지 좀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12,400원, 손절가 9,800원으로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전략들 알려드렸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